안녕하세요. 예술과 사랑 제1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은 사랑하는 동물인가 미셸 세르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아름다운 시 한 편 읽어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망록 문정희 시인의 시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남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가난한 식사 앞에서 기도를 하고 밤이면 고요히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구겨진 속옷을 내보이듯 매양 허물만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내 가슴에 아직도 눈에 익은 별처럼 박혀있고 나는 박힌 별이 돌처럼 아파서 이렇게 한 생애를 허둥거린다. 자, 문정희 시인의 이 비망록 한번 읽어보면 몇 가지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죽도록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정말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실제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미안해요. 더 잘 해주지 못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너무 받고 지나친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구겨진 속옷을 내보이듯이 자꾸 자기 허물만 계속 보여줬고 그 허물을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감춰주고 또 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 허물을 덮어줬던 그런 모습을 보이듯이 항상 내가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이 이 시에 절절히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시구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너는 내 가슴에 아직도 눈에 익은 별처럼 박혀있고 나는 박힌 별이 돌처럼 아파서 이렇게 한 생애를 허둥거린다 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사랑하면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 역사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제 시린 가슴 또 여기는 이제 박힌 별이 돌처럼 아파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스쳐가는 순간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리에게 아주 큰 뭐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고민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만들어 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을 뭐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해보고 이번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욕망의 진화와 관련해서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25만 년 전 우리 조상인 이제 오스트랄피테쿠스가 수렵이나 사냥을 통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번식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성문화 또는 이제 이 성이라고 하는 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왔는가. 그게 이제 고스란히 우리 어떤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애정 관계에서도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우리는 짝짓기라고 하는 어떤 동물적인 수준에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떤 갈등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뭐 단기적인 연애 전략 또는 이제 한쪽에서는 또 장기적인 연애 전략, 이 성 전략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서 배우자를 통해서 그것을 더 이제 오래 간직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것들을 또 충분하게 다음 후손에게 이제 넘겨줄 것인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이 짝짓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쉐르의 그 인간은 사랑하는 동물인가, 사랑할 때 인간은 동물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동물과 똑같이 어떤 베이스는 이제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짝짓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베이스는 이제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랑할 때 동물이면서 동시에 그 동물을 초월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인간과 동물을 이제 전혀 구분해주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인간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지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지들이 뻗어 나가면서 인간은 이제 동물과 달라지게 되고 그 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요소들은 뭐 다 인간하고 동물하고 비슷한 점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인간이 동물과 갈라지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짝짓기에 기초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물학적인 이런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크게 다르지 않는 것들이죠, 동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름다운 가지를 만들어 가는가?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이제 해부학적인 우리의 몸이 이 동물들과 좀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과 동물의 그 성기의 어떤 해부학적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관계를 맺을 때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서로 마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마주 보면서 이제 언어적 소통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어떤 그 유인원들이 성관계를 갖는 그런 의미에서 생식이나 어떤 또는 이제 그런 욕구의 배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소통의 한 측면이다, 또는 이제 언어적 소통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서로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하는 것, 또 뭐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대방의 어떤 그 얼굴 속에 드러나는 어떤 무언의 메시지들이 서로 이제 그 교감이 되는 이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성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언어나 문화의 기호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이제 계몽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쌍방의 마주보기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동물들과는 다른 큰 차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단순하게 이제 이런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 정신적인 교감, 다시 말하면 이제 언어적 소통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인간만이 누리는 어떤 성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해부학적인 측면에서 육체의 어떤 커다란 차이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아름다운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은 사랑을 할 때 공간과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동물들은 이제 그 동물들이 살고 있는 어떤 공간, 시간 속에 항상 구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무리 안에 있는 어떤 이제 암컷과 수컷의 어떤 관계들이 사랑의 관계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인간은 이제 뭐 음유시인부터 많은 이제 시인이나 이제 문학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리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 이런 뭔가 그 사랑의 부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재하면서 더 강해지는 사랑이 바로 이제 인간의 사랑이다. 뭐 우리 여러분이 옛날에 배웠던 망부석처럼 고기 잡아 떠난 그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뭐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랑을 노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다. 단순하게 이제 꼭 시간과 공간에 서로 같이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래서 이제 뭐 죽은 여인을 살기 위해서 뭐 타임머신 타고 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의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더 사람을 이제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강한데, 남편이 선원이었을 때 배를 타고 나가는 이제 남편을 아까 이제 그리워하는, 남편의 편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뭐 이런 것들도 사춘기의 소녀들이 막 영화 배우, 영화 스타들과 이렇게 그 사랑에 빠지는 거, 그런 어떤 착각들이 이제 빠지게 되는 것들인데, 우리는 이제 사랑을 뭐 이렇게 대상을 그 상상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를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우리 백마탄 왕자님 뭐 나타날지도 모르는, 평생 죽었다, 평생 기다려도 이제 오지도 않을 그런 어떤 백마탄 왕자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백설공주 같은 이런 사람을 이제 기다리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의 측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특수성의 상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시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간의 진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체 기관들이 어떤 이제 고정적인 그런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진화 과정에서 발달하고 있는 이제 뭐 손이나 발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간의 그 생체 기관들이 어떤 특수한 임무, 특수한 기능을 이제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것에서 많이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쉐르는 이거를 탈 프로그램화 또는 이제 탈 특수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 프로그램화, 탈 특수화. 그러니까 이제 진화의 단계에 따르면 이것이 뭐 손이나 발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도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발달해야 되는데 실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신체 기관들은 그렇게 뭔가 특수한 일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섬세해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 딱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의 앞발은 이제 특수한 기능으로 발달한 다른 동물들의 이제 발톱, 뭐 집게, 굽,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이제 손으로 진화하게 되었죠. 또 이제 인간의 입이라고 하는 것도 새들처럼 또 뭐 주둥이라든지 부리 뭐 이런 것들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생존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쪼아서 먹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빠른 속력으로 포착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주둥이나 부리가 우리 입이 되었다면 훨씬 더 생존 경쟁에서 이제 유리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부드러운 구멍으로 진화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인간의 5손가락, 이것도 이제 동물의 발이라든지 동물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신체 기관의 그런 기능들과는 좀 달리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엄지손가락은 나머지 4손가락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도구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유리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여기서 하는 것은 뭐 활을 쏘고 곡괭이를 쓰고 피아노 치거나 실에 매듭을 묶고 뭐 칼이나 가위를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섬세한 형태로 이제 많이 발달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또 이제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굉장히 부드럽게 쓰다듬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존과 관련해서 어떤 도구의 역할, 확실한 도구의 역할, 굉장히 그 활용도가 높은 도구의 역할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화하지 않고 인간의 이런 이제 앞발이나 입이나 손가락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화에서 보면 그냥 들떨어진 것으로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제 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쉘은 이제 인간의 입술은 새 부리처럼 이제 무엇을 쪼거나 죽일 수는 없지만 말하고 노래하고 거짓말하고 맛을 보고 키스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인간의 신체 기관이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화하기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무능력한 무기력한 형태로 이제 남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굉장히 기묘한 진화를 통해서 인간은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유리하게 발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쉘에 따르면 인간의 기묘한 진화는 이제 개통수에서 중심 줄기로부터 가지가 뻗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가지가 중심에 있는 줄기를 향해서 반대로 이제 되돌아가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나 생물들은 진화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어떤 개통수에서 이게 뻗어 나가는 계속해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것이다면 오히려 이제 인간의 진화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어떤 줄기가 오히려 이제 중심 줄기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을 이제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거죠. 진화 역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런 의미에서 가능성을 갖는다. 끊임없이 가능성을 갖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프로그램화된 프로그램이다. 우리 안에 이제 어떻게 이제 DNA라고 하는 유전 인자가 있어서 우리가 일정한 방식으로 진화하도록 또는 이제 행동하도록 고정된 프로그램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물론 어떤 그 특수한 형태의 이제 기능들을 하고 있지만 인간은 이제 그런 특수한 기능,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 본질적인 기능, 그 손이라고 하는 거, 뭐 발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둥이나 부리처럼 뭔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또는 이제 인간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화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쓸모없다는 거죠. 쓸모없는데 그 쓸모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쓸모없음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을 다룰 수 있고 또 인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날 것부터 익힌 것까지 굉장히 잡식성이죠. 모든 음식들, 뭐 고기부터 뭐 채소에 이르기까지 그 다른 식물이나 동물 모든 것들을 다 섭취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초식 동물은 초식 채소들만 먹고 육식 동물은 이제 육식만 이제 먹는데 인간은 어떻게 보면 무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먹을 수도 있고 또 인간은 이제 이 분절화된 가나다라 와서 이렇게 끊어져서 말할 수 있는 이 수천 가지 어떤 언어들 동물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이제 분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괴성처럼 보이는데 인간은 이 다양한 분절화된 자음과 모음의 형태를 갖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쓸모 없는 것이지만 그 쓸모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다양하게 모든 데 있어서 다 쓸모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은 여러분 이제 학하고 여우하고 그 이야기 있잖아요. 서로 이제 초대를 했는데 학은 뭔가 길쭉한 부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접시에다 놓으면 이제 먹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여우는 학처럼 긴 부리가 이제 있지 않고 짧은 부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 긴 호리병 같은 그것에 이제 음식을 넣으면 이제 먹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은 뭐 이게 이제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인간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갖다 줘도 긴 부리가 필요한 이제 뭐 호리병을 갖다 줘도 또 굉장히 넓은 접시를 갖다 줘도 이제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쓸모가 없지만 모든 것에 쓸모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쉘은 이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수화를 벗어나는 진화는 경계를 지우고 물러서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은 순진한 생명체가 된다. 특수성 없는 제작자이고 고유성 없는 인간이다. 그는 프로그램 없이 경계 없이 지나치게 불안스러워하고 연약하지만 말살자이기도 하고 지배자이면서 초라하고 주변적이면서 애늙을처럼 숙련되면서도 서투르다. 탈분화되고 유전자들마저 잃어버렸다. 우리의 은행 창고는 텅 비어있다. 우리는 가난해졌다. 우리는 박탈당했다. 우리는 무유전 부인 또는 무유전 씨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딱 규정할 수 없는 이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은행 잔고는 텅 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유전 부인 또 무유전 씨, 마담 쌍젠 어떤 그 DNA가 없는 것처럼 존재하는 그런 동물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견 우리가 이제 똑같은 동물이지만 생물학적으로 이제 똑같은 동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인간에게는 이런 의미에서 뭔가 이제 딱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것들이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인간이 이제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인간의 사랑하는 방법. 또 이제 인간의 어떤 사랑하는 풍습 뭐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제 문화인류학 쪽에서 인간이 이제 뭔가 하나의 어떤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탈프로그램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사랑 문화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인류학을 좀 살펴보면 사랑에 관한 이제 풍습은 시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문화권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뭐 이것은 이제 그 침대뿐만 아니라 뭐 행동, 제스처, 손짓, 노래 뭐 이런 거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제 책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7세기 초에 랑옹땅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로키 산맥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인디언들의 이제 생활을 관찰하고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연애 풍속을 기록한 내용이 이제 예로 제시되고 있는데, 자 이제 이 드랑옹땅에 따르면 뭐 이제 로키 산맥에 살고 있는 이제 인디언들은 어떤 부족에서는 이제 혼기가 찬 처녀를 이제 천막에다가 혼자 밤새도록 이제 지나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또래 신랑감 후보들을 이제 그 천막 안으로 이제 들여보냈는데, 이 천막 안에 들어가는 이제 각 후보들은 횃불을 들고서 이 처녀에게 이제 시를 읊어야 돼요. 자기가 이제 만든 시를 읊어서 이제 그녀를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남자의 시가 마음에 들면 여자는 이제 그 입김으로 불을 꺼서 관계를 맺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전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불을 그대로 두는 그래서 이제 시 낭송이 끝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후보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에피소드들을 이제 적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면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풍습들이 뭐 다양한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뭐 이제 일부 다처제 있고 뭐 다부 일처제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 사랑을 이제 나누는 또는 이제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화들이 이제 많이 산재해 있다. 우리는 이제 보통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일부 일처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기독교적인 또는 굉장히 종교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좀 많이 각인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뭐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사랑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똑같은 형태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방식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그 사마귀라든지 아니면 뭐 그 유인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동물들이 고래들이 하는 어떤 그런 사랑하는 방식과 이제 똑같이 공통적이어야 될 텐데 인간은 이제 그 사랑하는 방식들이 이제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미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글 찾아보면 이미지가 나오는데 개미가 짓는 집은 뭐 수억 년 전에 개미가 지었던 집하고 지금하고 또 앞으로도 이제 수억 년 뒤에 개미들이 짓는 집들이 이제 다 똑같을 거예요. 뭐 개미들이 뭐 갑자기 뭐 2층 집을 짓자, 뭐 기와 집을 짓자, 한옥형 집을 짓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인간의 모습은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표적인 문화적인 형태가 있긴 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풍습들은 굉장히 문화권마다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 여행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낄 텐데 유럽에 이제 뭐 24개, 26개 국가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조금만 가면 몇백 킬로면 가면 이제 나라가 바뀌게 되는데 그 똑같은 자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뭐 독일에서 프랑스로 넘어갈 때 또는 이제 그 네덜란드로 가거나 아니면 영국에 가거나 뭐 이럴 때 갑자기 이제 그 모습들 집의 모습이라든지 가옥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풍경들도 많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어떤 사고 방식도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문화권에서는 인간의 DNA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똑같이 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어떤 토양 또는 이제 문화 또는 이제 환경 이런 배경 속에서 자신 어떤 그 생물학적인 DNA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랑 이야기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생명체들은 이제 이 프로그램화된 유전자를 이제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종을 차별화시키려면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인간은 원래 자체가 이제 탈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생각 또 인간이 이제 그 고민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바꾸려면 이 관계를 혁신해야 되고 또 이제 풍습을 바꾸는 것이 이제 옳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쉐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DNA를 기초로 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동물이나 생물들은 거기에서 변화될 수 없지만 인간은 자신이 얼마든지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방식을 통해서 인간은 탈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방식으로 이제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런 또 보편적인 탈특수화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잠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수많은 사랑의 문화를 이제 창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똑같은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DNA를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인간이 다루는 사랑의 방식들은 문화마다, 지역마다 또 시대마다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로 또 인간이 이제 그 다른 동물들과 분기하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인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 우리 또는 이제 그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물결 무늬의 모자이크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이런 의미에서 또 우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 나에서 우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들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것도 이제 앞에 것들과 좀 비슷한 것들인데 우리는 이제 페르시아인을 뜻할 때도 있고 정치적 좌파를 뜻할 때도 있고 탱고 춤을 추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다. 여성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 북아메리카 알콘킨족 토착민 우리와 파푸아뉴기니의 아라페시 부족의 우리는 서로 다르다. 요리문학가 레스피나스가 운영하는 18세기 파리 살롱에서 많은 여성들이 달랑베르, 듀르고, 마르몽텔 등의 남자들과 유지하는 관계는 14세기 이탈리아 문인 보카치오가 쓴 소설에 나오는 시골 아낙네들이 문 남성들과 맺는 관계가 다르다. 물론 그 관계는 오늘날 정치적 세력을 형성한 알제리의 페미니스트들이 자기 나라 남성들과 맺는 관계도 다르다라고 이제 쉐런은 쓰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생물학적으로 다른 생물과 다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물의 이제 일반적인 분류표에서 보면 다른 동물들과 이제 동일한 위치를 갖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서로 교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종이라고 하는 그런 배타적인 생식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또 이제 어울려 살면서 또 그 어울려 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라고 하는 거 이를 통해서 서로 어떤 집단 또 공동체를 또 만들면서 그 어떤 공동체의 정체성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결 무늬의 모자이크, 다양한 문화를 기반으로 갖고 있는 물결 무늬의 모자이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특정한 시기 가운데 이제 개인 또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났죠. 옛날에 이제 그 군집사회 뭐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뭐 개인주의가 이제 그 도래한 것이 이제 뭐 중세 이후, 뭐 종교개혁 이후 뭐 이런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서양에서도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나라고 하는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소장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신의 어떤 편지지에다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도장을 찍거나 개인적인 그 이름을 강조하는 이것들이 물론 이제 그 귀족들로부터 시작했고 소시민으로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간은 독특하다. 여기서 싱글리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싱글라라고 이야기하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할 때 또 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독특한 사람을 이제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둘이 또 만나게 되면 또 여기서는 또 우리라고 하는 또 나와 너의 어떤 결합으로서 화학적인 특성들이 이제 변한 어떤 이제 또 독특한 우리를 이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집단, 공동체 집단으로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제 그런 어떤 집단에서도 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그 독특한 나하고 또 다른 독특한 너가 만나서 우리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독특한 어떤 그 결사체, 뭐 결합체들을 이제 만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쉘은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간은 형태 변화, 메타모르포제라고 이야기하는 영어로 이제 메타모르포시스 그리스 말인데. 이 형태 변화를 이제 갖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형태 변화를 통해서 인간은 이제 이미 이제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서 이제 더 큰 잠재성을 이제 마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또 그대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이제 형태가 변화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둘이 사랑하면 서로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많이 말을 듣게 될 텐데. 뭐 이제 성격도 비슷해지고 뭐 얼굴도 이제 닮아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그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그 심리학에서 이제 실험 실습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이제 배우자의 사진을 쭉 이제 오려가지고 다 이제 펼쳐놓고 이제 눈이나 코이나 이제 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자기 배우자의 사진하고 다른 사람들 사진하고 쭉 섞어가지고 이제 넣고 이제 뭐 이마라든지 코라든지 입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뽑으라고 그러면 뽑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자기 배우자라고 이제 배우자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모습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제 그게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어떤 스타일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결혼이나 연애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메타모르포즈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형태의 변화라고 쉐르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이제 나누면서 점차 뭐 동질화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어떤 제3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싱글리에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다른 또 싱글리에한 특이한 사람과 이제 만나면서 우리는 또 굉장히 또 독특한 형태의 어떤 형태들을 갖게 된다. 어떤 그 제3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쉐르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세계를 고안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인간은 이제 이렇게 커플이나 가족, 생식, 뭐 선택적 관계를 통해서 원래부터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탈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예측할 수 없는 그 독창성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존재들이 이제 뭉치면서 너와 나가 뭉치면서 사랑하면서 이런 어떤 새로운 세계가 이제 만들어진다.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메타모르포제라고 얘기하는 형태 변화의 결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이제 사랑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두 가지 모습 정도로 이제 쉐르는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기생관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기생관계. 자, 기생관계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한쪽은 모든 것을 베풀고 아무것도 받지 않지만 다른 쪽은 이제 모든 것을 취하면서 아무것도 보답하지 않는 어떤 일방적인 관계. 받기만 하는 사람만 있고 또 주기만 하는 사람이 이제 있는 관계가 이제 이 기생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인간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이제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서는 이런 어떤 기생관계가 적용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크면서 물론 이제 뭐 7, 8살 크면서 또 이제 젖을 떼면서 어미와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고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스스로 먹을 것, 마실 것, 또 잠잘 것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 성숙되지 못한 이제 사랑은 캥거루처럼 엄마의 뱃속에만 머물려고 하는 것들이 강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생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이제 생존하는 어떤 동물들은 가능하면 자신만의 어떤 숙주를 차지해서 끊임없이 이제 뭔가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이제 강한데 왜냐하면 이제 그 모자 관계 처음에 출발점으로서 이제 모자 관계가 그런 어떤 유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남녀 간의 사랑도 이런 어떤 동물적인 이런 기생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성인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끊임없이 유전자를 퍼뜨리면서 암컷을 숙주로 취급하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생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카사노바하고 돈주왕, 돈 후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카사노바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18세기에 활동했던 그 유명한 이제 바람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18세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개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배우자나 애인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다 이제 중매로 결혼해야 됐고, 결혼할 때 이제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가족들이 이미 누구와 결혼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지참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이제 뭐 돈이 없으면 뭐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도망가거나 아니면 납치하거나 뭐 이게 강간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 연애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카사노바는 이제 그뭐 전설에 따르면 광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베네치아의 최고 부자의 이제 목숨을 구해주고 그것에 대한 이제 어마어마한 살해금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도박하고 그 돈 가지고 이제 날마다 도박하고 술집 여자들하고 이제 그 방탕한 시간을 이제 보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캐사노바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또 뭐 여자들의 홍길동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18세기 이 중세의 뭐 근대부터 중세 뭐 근대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여자들은 항상 이제 그 아버지가 정해준 나이 많고 돈 많은 사람, 뭐 굉장히 멋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과 이제 억지로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결혼하게 되면 이제 이 가부장적인 남자한테 복종하고 뭐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이제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이 카사노바가 이제 이런 여자들을 해방시켜 준다라고 하면서 많은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항상 이제 그 남편들과 이런 어떤 그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부러 골라서 유혹하게 되고 굉장히 이제 뜨거운 연애를 하다가 또 권태기가 되면 또 새로운 여인으로 이제 바꾸는 방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 난잡한 연애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카사노바를 이제 숭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련된 문화, 뭐 스타일, 뭐 또 여자의 어떤 심리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서 쉽게 이제 유혹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돈주왕은 이제 몰리에르 작품에 이제 나오는 한 주인공인데 굉장히 이제 신앙심 깊은 아버지에 대한 이제 반발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심으로 혼전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여자들 이제 일부러 굉장히 극한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서 이제 순결을 이제 포기하게 만들고 또 이제 심리적으로 갈등을 즐기는 뭐 이런 악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쉐르에 따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기생 관계를 유지하는 기생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간은 이제 이 공생 또는 이제 이유 없는 사랑을 또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생 관계는 기생 관계가 어느 일방적인 한 사람만 계속해서 이제 혜택을 입는 것이다라면 이 공생 관계는 서로 상호 도움을 주면서 모두가 다 윈윈하는 그런 어떤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쉘은 이제 사랑이 성립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유 없는 이유. 그러니까 왜 사랑하냐? 왜 사랑하냐? 그때 이제 이유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성이 침묵하는 그런 순간이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죠. 그 안에서만 이제 이 탈프로그래마된 사랑이 작용할 수 있다. 뭐 영어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사랑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 이제 그 비코스라고 하는 사랑이죠. 뭐뭐 때문에 네가 잘났으니까, 이쁘니까, 뭐 섹시하니까, 돈 많으니까, 취직했으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조건을 보고 이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사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if죠. 지금 없는데 네가 이제 그렇게 되면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뭐 섹시하게 되거나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되거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하여튼 이것도 이제 조건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네가 열심히 노력한다라면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even if예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건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사랑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이유 없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가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못생겼다라고 하고 뭐 굉장히 뚱뚱하고 사람들이 너한테 야유하고 뭐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안 좋은 조건들이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조건들이 우리의 어떤 사랑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유 없는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또 이제 공생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이거죠. 이유 없는 이유.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너를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짝짓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들이 항상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여자는 그 소중한 남자를 가지고 있고 남자의 정자들은 뭐 수억 개씩 허비가 되지만 여자의 난자는 쓸데없이 이제 허비가 되지만 여자의 난자는 평생 살아도 몇백 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소중한 거죠. 소중한 이제 이거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씨앗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그것들을 이제 다음 세대로 넘기기 위해서는 가장 최고의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반면에 이제 이 남자들은 어떤 이제 그 발전기가 되거나 성적인 그런 욕망을 갖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만 짝짓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인데 둘 다 이제 성 전략이 다르죠. 다시 말하면 둘 다 이제 이유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이 공생관계, 그건 이제 기생관계의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면 공생관계의 사랑은 이유 없는 이유,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 이게 이제 사랑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이유를 갖는다. 쉐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사랑은 어떠한 이유도 갖지 않는다. 사랑은 과학과 분석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성, 합리성 이유는 세계를 밝히고 있지만 사랑은 세계를 구원한다. 굉장히 이제 멋있는 말이죠. 이유, 이성, 합리성 이것은 세계를 밝히는 어떤 과학의 도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세계를 구원하는 이런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성의 문턱을 넘어서기 전 또는 이제 합리성을 초월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고 그런 어떤 사랑이 있을 때만 이 공생관계가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짝짓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벗어날 때 그럴 때만 이제 인간은 이제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번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